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SK하이닉스 급락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긴급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미국 ADR 상장을 이뤄낸 다음 날에 한국 증시에서 무차별 급락을 하고 있죠. 무려 10%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ETF 문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 정부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죠. 여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언론 보도만 나왔을 뿐인데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락까지 생겼으니까 지금 뭐 난리도 아닐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한투에서요. HBM 비중이 높아서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죠. 이것 말고도 글로벌하게 공급망 병목 현상, CPO라든가 카이버렉 이런 것들이 좀 연기될 수 있다 이러면서 PCB 업체들도 부진하고요. 주가가요. 기대했던 광도 지금 문제가 생긴 듯 하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겹쳐서 지금 급락을 한 건데 시장이 끝났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투자자 신뢰가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거죠. 특히 파생 구조가 얽혀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반등할 때는 또 뭘 사야 되냐 이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ETF 문제 해결될 때까지 변동성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번 일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상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송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책임 소재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죠. 상폐가 제일 좋은데 그러면은 상폐 아니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상품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겠다. 뭐 교육 시간을 늘리든지 증거금을 높이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관은 뭐냐면 보상 문제죠. 보상 문제. 여러분은 ETF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파생 상품 성향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만기가 없으니까 완벽한 파생 상품은 아니거든요. 파생 상품은 만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이 만기를 두고 거래자들이 치열하게 몸싸움을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만기가 없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 아니다 이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발작적으로 뭐 급등한다든가 발작적으로 급락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없는 건데요. 이게 한마디로 깡통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면 되고 이론적으로 뭐 증거금이 완전히 마이너스가 돼서 마진콜이 돼서 증거금을 더 넣어라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손들고 깡통은 없죠. 그런데 지금 ETF 매수자의 어떤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본주가 있으신 사람들이 요거를 증권사에 담보로 맡겨서 그 돈을 가지고 ETF를 가입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중첩돼서 그렇죠. 그러면 깡통이 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여의도에 와서 불안전 판매라고 시위를 할 게 뻔합니다. 예전에 ELS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은 선례가 있는데다가 사회 전체적으로 집단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삼성전자의 노조 성과급에서도 드러났잖아요. 분명히 금감원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텐데 금감원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상품 허가는 내놨고 더더군다나 이찬진 금감원장이 들어 누웠어야 된다는 자책성 발언을 한 마당에 이게 또 시위자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진짜 뭐 삼성자산운용 같은 곳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냐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빨리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ETF 문제가 전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를 숏감마라고 표현을 하죠. 숏감마는 원래 옵션 양매도를 한 파생 트레이더들이 자기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데요. 감마라는 것은 델타의 기울기거든요. 제가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델타가 플러스입니다. 주가가 하락해야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델타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델타 값은 내가 어떤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나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 델타 값이 주가 변동에 따라서 확확 변하는 이 기울기가 감마 값이거든요. 옵션 양매도했을 때는 감마가 극단적으로 변동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를 숏감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다 변동을 되면 작살이 나는 이런 구조죠. 옵션 양매도자의 처지를 빗대가지고 지금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거래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가 파생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 증권사의 입장을 숏감마 포지션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머릿속에 숏감마라는 어려운 단어는 지우시고 막판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 빠진다 1시간 앞두고 그러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ETF의 파생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판 1시간에 매물이 더 쏟아지거나 아니면 매수가 더 들어와서 변동성을 더 키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ETF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죠. 이번 하락에 촉매가 된 건 HBM 비중이 높아서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살짝 부진할 수 있다라고 한투에서 치고 나와서 그런 건데 아마 미리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 리포트를 쓰지 않았나 싶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죠.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거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리포트에서 뭐라고 했냐? HBM4가 양산이 되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HBM4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느냐? 그 말을 자신 있게 못 한다는 겁니다. HBM3E에서는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갔는데요. HBM4의 컬은 삼성전자가 먼저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컬을 뒤늦게 받거나 아니면 받기 직전인데 그것도 엔비디아가 발열 문제에 관한 스펙을 조금 낮춰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HBM4 시대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종전과 같은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애널리스트들하고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하고 견해가 갈리는 지점인데요. 엔지니어들은 약간 회의적인데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뭐 투자자들의 어떤 바램도 알고 있고 전체 증시가 너무나 SK하이닉스를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어떤 비율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엔지니어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 증시는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강한 대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의 어떤 반등폭도 결정이 되겠죠. 지금 지수가 7천이 깨졌으니까 9천 갔다가 지금 7천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천 한 중후반이면 바닥인데 그때 대책이 나왔을 때 뭐가 급히 오르겠냐? SK하이닉스가 오르겠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많고요. 요거는 HBM4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빠져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예 역사적인 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평선의 하단까지 처박아 있는데 전체 글로벌 증시가 뜨거운 거에 비하면 코스닥이 너무 작살이 나는 상태죠. 그래서 장비 소재주가 세컨드 선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SK하이닉스 급락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요거를 이야기하다 보면 한없이 길어지죠. 그래서 딱 짚어서 말씀드리면 ETF 그리고 실적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이 절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또 바퀴는 돌아가니까요. 조정을 받은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그동안 많이 급락했던 종목을 담으시면 또 반도체 2라운드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정부가 대책을 강하게 내놓아야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대책을 기대해 보죠. 네, 감사합니다.